주변에 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혈압약을 먹기는 하는데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하나 한숨이 날 때도 있을 거예요.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라는 책에 마스모토 미스마사 의사는 혈압이 160에서 무려 180까지는 괜찮다는 다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진 혈관에 피를 돌게 하려면 그 정도의 혈압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말이죠. 사람의 몸은 약 따위가 범접할 수 없는 절묘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먹는 혈압약이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라는 책을 바탕으로 고혈압의 진짜 의미와 고혈압약을 복용할 때 주의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약 없이 고혈압을 치료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혈압이 나이를 먹으면서 함께 오른다는 사실은 의학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20세 이상은 모두 성인으로 뭉뚱그려 20대든 80대든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흰머리가 늘고 피부가 늘어져 주름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나이가 먹었구나 라고 느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혈관도 나이를 먹으면 딱딱해집니다. 유연성과 탄력성을 잃는 것입니다. 동맥경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맥경화는 혈관의 자연스러운 가령 현상, 즉 나이가 들며 생체 구조가 쇠퇴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맥은 혈액의 양에 맞추어 유연하게 혈관을 확장하거나 수축시키면서 심장 혹은 뇌 같은 장기나 근육 등의 조직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손목과 목에서 맥박이 뛰는 게 느껴지는 것도 동맥의 탄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에서 내보낸 혈압은 불과 25초 만에 온몸을 누빕니다.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약 216km입니다. 동맥은 탄력성 높은 벽으로 충격을 흡수하여 혈액이 흐르는 기세를 견뎌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혈관은 유연성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몸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을 혈관 벽에 부착시켜 혈관이 파열되지 않도록 보강해 줍니다. 따라서 동맥경화는 자연의 순리에 맞는 반응인 것입니다. 동맥이 딱딱해지면 확장과 수축이 힘들어지고 그만큼 혈액을 보내기도 어려워집니다. 뇌나 손발 끝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해 심장은 혈압을 높여 기세 좋게 피를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동맥경화는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집니다. 그에 맞춰 심장도 혈압을 높입니다. 따라서 나이를 먹을수록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연현상을 약으로 낮춘다면 뇌나 손발 끝까지 피가 돌지 않아 멍해지거나 현기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약을 끊게 하면 대부분 머리가 맑아졌다며 좋아합니다. 현기증이나 손발 저림이 없어졌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름에 땀을 흘려 체온을 내리고 겨울에 소름이 돋게 하여 체온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와 똑같은 현상을 혈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몸속에서 혈압을 높여야만 하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몸은 스스로 혈압을 높입니다. 혈압은 하루 종일 끊임없이 변합니다. 밤에 잘 때는 혈압이 내려갑니다. 낮에는 150 정도 유지하는 사람도 밤에 잘 때는 11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은 다시 오릅니다. 낮 동안의 활동에 대비해 몸이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줄 때나 심지어 이를 닦을 때도 혈압은 올라갑니다. 혈압은 언제나 올바릅니다.
아무 때나 변하는 수치는 모두 올바릅니다. 역으로 표현하면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삼을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만의 혈압을 가지고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 진단을 통해 혈압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건강 진단할 때 혈압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병원에 가는 일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체열을 하고 의사를 마주한 순간 자체가 상당한 긴장을 동반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혈압을 재서 높은 혈압 수치가 안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지요. 혈압약을 먹으면 왜 암 발생률이 높아질까요? 그 이유는 혈압을 낮추는 구조에 있습니다. 혈압약의 유형 중 칼슘 기량제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칼슘은 혈관 수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세포의 표면에는 칼슘이 드나드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칼슘이 이 구멍을 통과하면 정기적인 변화가 일어나 혈관이 수축되고 결과적으로 혈압이 오릅니다. 칼슘 기량제에는 바로 이 칼슘 통로를 막는 효과가 있어 혈관은 수축하지 못하고 넓어진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쉽게 흐르는 상태가 되어 혈압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칼슘 통로는 혈관뿐만 아니라 몸속의 모든 세포에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약이 모든 세포의 칼슘 통로를 막아버리면 세포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기는 가장 큰 폐해는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칼슘 기량제는 면역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정상적인 경우라면 제거될 암의 싹을 방치하는 셈입니다. 1993년 이바라키현의 조사에 따르면 혈압약을 복용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1.14배 높았습니다. 더욱이 남자에게만 한정할 경우 1.3배나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시가의대 우에시마 히로스구 교수가 실시한 연구에서 혈압약 복용과 고령자의 자립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혈압이 얼마가 되었든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의 자립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약을 복용해 혈압을 120 미만으로 낮춘 사람은 그 자립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왜 혈압약을 이용하면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일까요? 약을 이용해 무리하게 혈압을 내리면 뇌의 혈류가 나빠집니다. 실제로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후에 머리가 멍해지거나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현기증을 일으키거나 다리가 후들거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 결과 자주 넘어집니다. 고령자가 거동을 못하게 되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일입니다. 뼈가 부러져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치매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 지능 저하는 걷기 같은 행동 장애를 일으키고 심하면 거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혈압은 왜 위험하다고 할까요? 첫 번째로 고혈압은 뇌졸중을 유발한다는 설이 상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사일런트 킬러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자각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고혈압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반신불수가 되거나 생명을 잃게 되니 당장 혈압약을 써서 혈압을 떨어뜨려야 한다. 예방 차원에서 약을 먹어야 한다며 환자에게 공포심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가 환자를 뇌졸중으로 이끌고 있는 형국입니다. 뇌졸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뇌졸중은 분명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뇌 혈관에 작은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떼우기 위해 상처 부위의 혈액이 응고합니다. 작은 혈전이 생기면서 원활했던 피의 흐름이 방해를 받거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흐르기 때문에 혈관은 더욱더 상처가 나기 쉬워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전도 커져서 결국에는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뇌경색입니다. 혈전은 서서히 커지는데 혈관이 가늘어지고 막히는 것은 단기간에 발생합니다.
갑자기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피의 응고물은 뇌혈관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에서 생긴 피의 응고물이 혈류를 따라 흘러나와 뇌혈관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뇌경색의 원인을 고혈압에서 찾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혈압이 낮을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몸은 사력을 다해 혈류의 강도를 높여 피의 응고물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즉, 혈압을 높여 피의 흐름을 빠르게 함으로써 뇌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때문에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뇌경색이 발생했기 때문에 혈압을 높여 낮게 하려는 작용인데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합니다. 이때 혈류가 약해져 피의 응고물을 떠내려 보내지 못하면 바로 뇌경색에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일은 목숨을 앗아가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도카이 대학 의학부 명예교수인 오쿠시 요이치 연구에 따르면 혈압약을 먹은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경색 발생률이 2배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 사이에서도 소금 섭취와 고혈압은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1988년 세계 32개국 52개 지역의 전문 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역학조사 인터솔트 스터디에서 전 세계 1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파푸아뉴기니 등 생활 환경이 극단적으로 다른 지역을 제외하고 소금 섭취량과 고혈압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실제 핀란드를 제외한 다른 유럽 주요 국가들은 염분 감량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일반적인 식생활을 하는 한 염분 섭취량을 줄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혈압기를 내다 버려라. 아침에 재는 혈압은 엉터리다. 혈압 측정은 암 선고나 마찬가지다 라는 다소 강한 주장을 하는 저자가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말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이 오르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나요? 라는 질문에 저자는 평상심을 이야기합니다. 평상심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은 웃음입니다. 억지로 웃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평상심만 유지하면 혈압은 오르지 않습니다. 실험을 통해 웃음이 혈당을 낮추는 데도 관여하고 웃음은 또한 뇌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웃으면 뇌의 용량이 커져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웃으면 알파파가 증가해 뇌의 안정감을 찾습니다. 크게 웃을 때는 심호흡이나 복식호흡과 같은 상태가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30초 동안 웃으면 3분 동안 산책한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책에는 혈압약 복용보다는 바른 자세 취하기, 긍정적인 사고 갖기로 혈압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차분히 설명합니다. 단, 수축기 혈압이 200을 넘거나 심장에 지병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저자도 약 복용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라는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자연스레 올라가는 이유, 혈압약에 숨겨진 부작용, 마지막으로 혈압을 낮추기 위한 웃음요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소 접하지 못했던 저자의 고혈압에 대한 다소 강한 주장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약으로만 혈압을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극히 일부를 제 견해로 재해석해 드렸으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다가 잠시 입꼬리를 위로 올리고 억지 웃음을 좀 지어 보았는데요. 잠깐 했을 뿐인데 얼굴 근육도 풀리고 혈압이 쑥 내려가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혈압약을 먹느냐, 당장 중단하느냐 따지기보다 살기 위해 혈압을 올리며 고생한 내 몸을 가만히 다독거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혈압을 올리느라 고생했다며 말이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